권역별 시립 도서관 건립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전 도봉구 의원 유기훈입니다. 네, 오늘의 권역별 시립 토론회, 건립 토론회는 시립 도서관 건립 토론회는 서울의 도서관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선 확충하고 공공도서관의 질적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2018년 발표한 도서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권역별 시립 도서관 추진 정상화를 목적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정말 귀하고 의미 있는 자리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먼저 오늘 오신 분들 소개와 그리고 좌장을 맡으신 오기영 의원님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좌장을 맡은 오기영 의원님을 소개드리면서 의원님이 맞습니다. 오기영 의원님이시고요. 의원님이 저희가 원래 끝까지 계속 계실 그 계획을 갖고 오늘 시작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 해양 그 투기 관계로 인해서 이석을 하시게 되었음을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소개와 함께 오기영 의원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먼저 우리 강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한 다음에 의원님이 하시죠. 인사를 네네. 그럼 제가 먼저 같이 인사 참석자를 좀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발제를 맡기로 해주셨던 이정수 전 서울 도서관 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정희 서울시 해당 상임위원회 우리 부원장님이십니다.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토론에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안찬수 우리 전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님 함께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황승일 서울시 시립도서관 추진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신 문화시설 과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태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서울시당 정책위 차원에서 이 토론회를 연달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위 조도영 국장님 오셨습니다. 이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들 이제 그 의원님들이나 또 같이 함께 계시는데 일일이 소개 못 드리는 것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 이 토론회 준비와 관련해서 함께 해주셨던 우리 주최 측에 먼저 강선 의원님부터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토론회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는 이제 그 과학 관련된 서울 시립도서관 본관이 들어서기로 돼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방향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복합 시설을 짓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리고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이제 타당성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줘야 되니까요. 서울시 예산 2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은.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저희 강서 주민들 반응은 좀 나뉩니다. 왜냐하면 복합센터로 바뀌면서 이게 그 착공 시기가 늦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빠르게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서관이라는 것이 예전과는 달리 그냥 놀이공간 그리고 문화공간이 이미 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좀 다른 개념의 도서관을 짓는다면은 충분히 복합 문화 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시 또 복합 문화 시설이라는 걸로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늦춰질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기왕 짓는 거 나는 거기 수영장도 있었으면 좋겠고 목욕탕도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시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조금 늦어져도 그게 낫지 않냐. 그렇게 해서 조금 갈리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서울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갖고 가되 이제 좀 하루라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그 관련해 가지고 협조를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 도서관 다니면서 굉장히 좀 부럽다는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시끄러운 도서관인 거죠.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라. 그리고 조용한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도 따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그 강서에 들어설 그 서울시립도서관 본관이 좀 시끄러운 도서관, 노는 도서관, 그리고 편안한 도서관 그런 곳이 되도록 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잘 취합해서요. 저희 강서의 좋은 도서관, 복합문화공간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정태호 의원님 인사만 있겠습니다. 예, 서울 관악을 지역의 정태호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은 뭐 잘 아시다시피 관악구가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대표 도서관이 온다라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주민들께서 엄청 좋아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관악구가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게 서울대 주변을 그 서울의 대표적인 이제 벤처 창업 단지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공식 명칭이 관악 S밸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400여 개 정도의 벤처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상당히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도서관이 저희들 이제 창업 지원 비즈니스 전문 도서관 개념으로 저희 관악구에 짓는 걸로 그렇게 애초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위치는 어디냐면은 이제 과거에 검천경찰서라고 있는데 그 검천경찰서가 이전을 했고요. 그 건물 부지에 이제 도서관을 짓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흉물이 돼 버렸어요. 지금 벌써 2년이 돼 가는데 이사 간 지가.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왜 빨리 도서관 안 짓냐 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검천경찰서 그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근데 계획을 보니까는 내년 초까지 뭐 용역 그 설계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서관 건립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연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거기다가 조감도를 보니까는 이 아파트 밑에다가 한 3개층 정도를 도서관을 짓는 걸 해놓으니까 이게 도서관인지 아파트 뭐 부속 시설인지 이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 듯한 느낌 이런 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바뀌고 나서 벌어진 일들이라서 되게 안타까운데 하여튼 저희들 주민들 소망은 가능한 빨리 뭐 하더라도 좀 도서관은 도서관답게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특별히 준비해 주신 우리 오기영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또 토론자로 나오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당 차원에서 서울의 주요 의제들을 계속 3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의원님들께서 함께 그 주제별로 설정해서 가고 있는데 그 몇 가지 토론회 중에 하나로서 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획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시당 정책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협력을 좀 해주셨고요. 제가 그 도봉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에 방역 근처에 이 도서관 후보지가 있고
있고, 근데 그 후보지에 대한 진행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걸 중간에 점검하는 논의를 여러 단위에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료집 중에서 우리 황승일 과장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지만 시립도서관 분관이라고 하는 것이 6개가 예정이 돼 있고 그 중에 4개는 몇 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송파와 도봉은 아주 더디고 그런 더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같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정부의 그 단체 책임자가 바뀔 수는 있지만 기존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일정 절차를 진행된 경우에는 그것을 존중하면서 가는 게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봤고 이게 서울시의 이 도서관에 관련된 5개년 계획 속에서 구체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한 사업들로서 이게 위치까지 선정되어 있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부터 어느 시점에서 속도가 좀 다른 그리고 지연으로서 평가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이건 사회적으로 같이 토론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토론 속에서 주민들이나 또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후의 대책이나 행동 지침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오늘 토론회 준비의 문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과정에 함께 하시는 많은 이제 우리 도봉구의 의원님도 많이 오셨는데 함께 그것들을 논의하고 점검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좀 오늘 장경태 의원님도 오시겠는데 최고위원회 회의가 좀 긴급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아직 마침 참석을 못 하신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그 토론회 자료집 속에 있는 송파에 있던 남인순 의원님도 아마 이제 서문에서 자세하게 그 상황 설명을 좀 했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간단한 인사만 좀 마치고요. 바로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에 미리 아까 사회자가 말씀드린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통상 토론회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처음부터까지 같이 해야 되고 또 토론 내용을 통해서 또 함께 싸워야 되고 또는 의사전달을 해야 되는데 오늘 후쿠시마 관련된 긴급 의원총회가 이제 10시 반에부터 잡혔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진행될 것 같고 그래서 정태 의원님이랑 강선 의원님이랑 함께 부득이 의총 참여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중간에 사회보는 토론회는 이제 이정수 관장님께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잠시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발제로. 네, 그 전에요. 예. 잠시 저희가 사진 촬영하고 자리 정돈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좀 앞쪽으로 저희가 좀 서서 같이 찍을까요? 예, 죄송하지만 그 뒤쪽에 계신 분들도 다 모두 함께 촬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한 50여 분 정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다 함께 사진 촬영해 주시면 매우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죠. 예, 예, 맨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앞쪽으로 해서 함께 사진 꼭 사진 촬영하면은 문제가 된다. 요런 우리 분들 빼고는 전부 다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오늘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정수입니다. 그동안 도서관을 운영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의 도서관 정책을 만들고 또 지원 협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5년을 지냈고요. 지금은 도서관 이용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서는 저의 심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서울시에서 왜 5개의 분관을 하고 그다음에 동대문에 그 대표도서관 즉 서울도서관에 신관을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한 맥락을 여러분들께 조금 더 말씀을 드려서 정책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이게 지금 네.
먼저 공공도서관 개념과 역할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개념은 도서관법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빨간 걸로 한 거는 도서관법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공중에 네. 네, 불편하시지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리고 자료집이 있으니까. 네, 이 공중의 정보 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 요 네 가지는 공공도서관의 가장 핵심이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것이 그 전에는 이제 공공도서관의 책무로 들어가 있다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도서관법에는 앞으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도서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한 겁니다. 도서관의 지휘적인 역할을 보면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서초동에 있죠. 국립중앙도서관과 거의 그 위상을 같이 하는 국회도서관이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도서관은 국가 대표 도서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서울도서관을 비롯해서 17개 감사합니다. 17개 시도에 광역 대표 도서관이 있고요. 광역 대표 도서관은 해당 시도에 그 도서관 정책을 만들고 수립하는 하고 또 지원하는 오늘 매끄럽지가 않군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공공도서관은 지역에서 시민들과 접점해서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 서비스와 독서지능, 평생학습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강역 대표 도서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 지역에 도서관 시책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을 하는데 해당 업무를 보시면은 지금 도서관법 제26조에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도 단위의 도서관 자료에 대한 것, 그다음에 지원과 협력, 그리고 조사 연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 그 국립중앙도서관과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도서관법에서 정해진 업무이고요. 또 도서관에 대한 설치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사립공공도서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 이제 행정체계 안에서 공공도서관이 이제 존립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공공도서관은 지자체 고유 사무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국회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것이 사실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가 별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 공공도서관 문고의 설립 운영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도서관 법상으로 문고는 사라졌고 작은 도서관인데 이게 관련 법이 서로 체계가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대표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도서관 법에는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대표 도서관으로 역할할 수 있는 것이 기반이 없어서 사실 제가 일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서울의 대표 도서관의 분관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여기 맨 아래에 있는 것이 공공도서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고 여기 옆에 있는 공비 운영, 만인 공개, 무료 제공 이것이 공공도서관의 철학적인 3대 요소입니다. 공비성,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인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공개성 그리고 돈을 받지 않는 무료성 이 세 가지를 철학적인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서 문화활동의 거점이고 지식정보센터, 커뮤니티 센터,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목적은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회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도서관의 환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플라라고 국제도서관협회 연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그 공공도서관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20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읽어오시면 공감하시는 내용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술, 그다음에 환경 문제, 그다음에 인구 문제.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용자들의 민원도 사실 만만치 않고 또 규모에 대한 거, 다양성, 그리고 데이터 검색 환경이 달라지고 있고 또 경쟁, 우리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평생학습에 대한 거, 그 지식이 민영화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정보 활용 능력, 리터러시의 중요성, 그다음에 도서관의 강점인 개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서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또 우리 한국에서도 가장 큰 고민인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의 도서관보다는 도시 차원에서 아니면 지역 차원에서의 도서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우리 서울시와 같은 거의 비슷한 규모의 외국 대도시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가장 일을 하면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봤던 미국의 뉴욕 공공도서관입니다. 뉴욕시 공공도서관은 우리가 NIPL 뉴욕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브루클린 공공도서관, 퀸즈 공공도서관과 함께 NIPL 뉴욕 공공도서관 시스템이 협력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NIPL은 모든 사람을 위한 지식과 기회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접근을 기초해서 설립되었고 민간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서 이제 뉴욕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시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그리고 지식발전, 커뮤니티 강화를 중심을 목적으로 하고 접근, 독서, 학습, 창조 이 4가지 실행 전략에 따른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을 보면은 3가지로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학습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접근 그리고 시민의식과 시민 참여 고취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 요것이 키워드입니다. 제가 뉴욕 공공도서관을 2012년에 우리 옆에 이제 토론하실 우리 안찬수 서장님하고 개인 사적으로 다녀왔고 그때 한 열흘 정도 워싱턴 DC에서부터 보스턴까지 동부 도서관을 그때 한 30개 정도 봤고요. 2019년에는 이제 우리 도서관 제대로 지어야지 하고 본부장님께서 다른 사람들 가지 말고 도서관이 가라 해서 단기 연수를 직원들하고 뉴욕만 그때 열심히 파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다니면서 명함을 드렸는데 지금도 뉴욕 공공도서관에서는 저한테 메일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뉴욕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 뉴욕 공공도서관은 그때 관장님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전 세계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 공공도서관이 얼만큼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4개의 주제 전문 도서관, 8개의 분간 공공도서관이 있는데요. 주제 전문 도서관은 인문사회관 본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숑버그 흑인문화연구센터, 흑인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쪽에서 서비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링컨 센터에 있는 공연예술 도서관, 그리고 비즈니스 금융센터 이렇게 4가지의 주제 전문 도서관이 있고 88개는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대출 중심의 정보 제공,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인문사회관은 여러분들 많이 언론에서도 보셨을 텐데 이렇게 훌륭한 열람실과 또 이 책은 구텐베르크가 처음 인쇄술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만들었던 42줄 성서입니다. 180부 정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미국의 의회도서관과 뉴욕 공공도서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으려고 소장하려고 하는 욕심을 미국의 공공도서관 내고 있고 또 요거는 리플렛인데요. 한국어 리플렛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말이 맞죠.
자, 다음으로는 슌버그 흑인문화센터인데 이거는 할렌가에 있고 흑인들이 이쪽에 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입구이고 또 요거는 저자 강연하고 또 이제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전시가 있었는데 흑인에 관련된 흑인 작가나 이런 사람들 전시까지 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예술도서관은 이거는 제가 다 찍은 사진인데요. 데스크에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이제 주제에 아니면 형태의 자료를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가독성 있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하에 있는 보존소거에 내려갔을 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악보입니다. 악보들을 다 하나하나 다 모아서 보존을 하고 있고, 요거는 오페라의 유형 연출했던 헤럴드 프린스의 전시를 그날 하고 있어서 마침 무대 공연 의상이나 시나리오나 그다음에 왜 이 작품을 연출했는지 등등, 이 사람이 쓰던 펜, 뭐 타자기 등등 그런 것들을 전시를 하고 있어서 도서관에 오면 관련된 작가 아니면 연출가 이런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작품에 대한 맥락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저희가 갔을 때는 다른 지역의 전공자 그리고 학생들의 견학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금융센터인데 이거는 과거에는 제가 갔을 때는 시블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 비즈니스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재단이 달라졌습니다. 개인금융 투자, 중소기업, 그다음에 구직 서비스까지 하는 도서관입니다. 뉴욕의 도서관 시스템은 이렇게 4개의 주제 연구 도서관과 88개의 분관과 함께 퀸즈의 62개 도서관 그리고 브루클린 60개 도서관이 이렇게 시스템으로 합쳐져서 여기 밑단에 있는 도서관들은 지역의 그 주민들을 위한 일반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고 4개의 주제 연구 도서관은 아주 쉬운 정보부터 전문적인 정보까지 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것이 말해주는 것이 르캡이라고 하는 보존소고입니다. 이 보존소고는 뉴욕 공공도서관과 컬럼비아 대학도서관,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도서관,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도서관까지 4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고 밀집서가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침 2019년에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한국인 사서를 만났을 때 이 르캡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아주 자세하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각각 이제 이 도서관 서고가 부족한 기관과 그리고 공공과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보존서고로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으로 넘어가게 되면 런던은 이제 영국의 수도인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영국은 광역이 이 도서관에 대한 컨트롤을 하지 않고 기초 단위에서 이제 대출 중심 도서관과 연구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영국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그룹을 형성해서 이제 그 각 지역의 중간 관리자 그룹 사서가 있고 아래 분관장이 존재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런던 자치구 시티 오브 런던을 보면 5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2개는 연구도서관, 3개는 대출 중심 도서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20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거기에 73개의 대출도서관이 있고 16개의 문화유산 전문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독서본부라고 하는 기구가 공공도서관을 관리하고, 개별 도서관이 각각 개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서로 좋아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파리의 문화유산 전문도서관이 이렇게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16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표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는 토론토가 가장 큰 도시인데 인구가 620만 명이고요. 요거는 각각 기초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광역에서 도서관을 통합해서 토론토 공공도서관으로 있고, 연구도서관 2개, 광역 17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립도서관이라고 얘기하는 생활권 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도서관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장소, 그리고 광역도서관은 서비스 반경이 이제 굉장히 넓은 것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구 도서관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전문적인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가장 가깝고 또 우리 도서관에 영향을 많이 미친 일본입니다. 일본 동경도 우리처럼 이제 강역과 기초의 이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의 이 구분과 역할도 아주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지역의 대표 도서관, 지역 중심관, 분관, 문고, 이동도서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종합하면 도립도서관 2개관 그리고 시정촌 촌립 이제 공공도서관, 문고, 이동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과 타마도서관이 지금 도립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로 이제 서울시 현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2021년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인데요. 1208개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양적으로 확장했고 거기서 서울은 195개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2개는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고 1개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서 서울시가 도서관 수는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표 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은 2006년에 이제 강역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도서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신청사를 지으면서 구청사를 도서관으로 하는 정책이 만들어졌고 2018년에 제가 2017년부터 서울도서관장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 전에 있는 그 도서관 종합계획 가지고는 일을 하기가 굉장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또 그때 만들어졌던 계획은 도서관 운영하기 전에 만들었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보통 이런 계획은 교수님들한테 연구 용역을 드리는데 제가 과감하게 제가 직접 우리 직원들하고 만들었습니다. 시민들 의견도 받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그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만들어서 2018년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는 권역별 시립도서관의 건립 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 권역별 그 시립도서관을 왜 만들려고 했느냐? 먼저 이 계획 수립 당시의 환경을 보시면 서울은 여러 가지 여건이 지방보다는 굉장히 좋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또 각각의 기관에 있는 전문도서관 등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 서울 시민을 위한 곳이냐라는 것에서는 사실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서울시만의 도서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재했던 상황이고 도서관은 굉장히 많고 정책에 있어서는 인풋은 굉장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하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웃풋은 다른 곳보다 굉장히 월등하게 좋아서 이것은 그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차곡차곡 그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도서관이 부족했고 또 우리 서울시는 이제 소규모 도서관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은 그 당시 147개 중에서 거의 60%에 가까운 것이 500평 미만이어서 시민들이 중소형, 그 중대형 이상의 그런 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현장 시장실이라고 해서 자치구를 많이 다니셨는데 도서관이 항상 현안으로 얘기가 돼서 자주 제가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민들이 도서관 좀 큰 것 좀 지어달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도서관을 그럼 큰 거를 지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우리가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민 도서관 이용 실태 조사를 했을 때도 작은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같이 조사를 했는데요.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지율도 굉장히 높고 또 이용 경험도 많지만 주 이용률은 50%대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도서관 왜 이용하느냐 물어봤을 때 책 대출 30% 정도인데 정보에 대한 요구가 50%가 넘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독서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브랜드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궁금한
궁금한 것,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서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조사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개선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장소와 서비스가 같이 개선이 되기를 원했고, 지금 현재 만족도는 자료와 프로그램이 다른 것에 비해서 거의 10%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 수는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이용하면서도 도서관 자료 서비스에 대한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미래의 도서관은 어떤 모습을 원하느냐고 했을 때 2위가 전문적인 것을 얘기했고 4위가 책이 다양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조용하고 공부하고 편안하고 깨끗하고 친근하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했을 때 많이 반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당시의 환경은 자치구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으로 해서 서비스 기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 2021년 현재는 35개 기관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수립할 당시에는 43개 기관이 25개 자치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 구에 2개 이상의 그 운영 주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지금 정규직 사서 평균 7명이어서 와, 서울은 민간 위탁을 하니까 사서를 많이 뽑는구나라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서울도서관 그리고 교육청 도서관 22개를 제외하고 자치구 공공도서관만 조사를 해봤을 때 평균 5.4개 49명이었고요. 그마저도 자치구 11개구는 이 평균 미달인 곳이 있었고, 이 수치만 봐도 너무나 심각한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안정적인 정보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정체계 이원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육청과 그 지자체 도서관은 평생학습과 지식문화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이제 서로 대립되는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사회 환경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또 시민들의 기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도서관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과 기초의 자치구 이렇게 해서 각각 분리가 되어 있고, 강력은 서울도서관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방자치법이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고, 이 지원과 협력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손발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대표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에서 저희가 글로벌 도시 서울에 걸맞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 공공도서관은 지역 기반의 일상적인 정보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서울의 이제 그 시립도서관은 서울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5개 권역의 전문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도서관을 만들게 되면 운영 주체가 3개인 꼴만 발생하고, 지역에 있는 구립도서관들과 경쟁하는 구도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구립도서관장들은 왜 서울도서관이 도서관을 새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쓴 거는 2012년에 이제 워싱턴 DC에 갔을 때 워싱턴 DC에 그래서 얘기를 들은 내용인데요. 도서관이 60만 명이 있는데 당시에 13개 도서관이 2006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리본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13개 공공도서관을 더 추가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때 비전이 워싱턴 DC가 자유국가의 수도라면 그에 걸맞는 지구상의 그 어떤 도서관보다 뛰어난 도서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고, 저희가 갔을 때 2012년이었지만 26개의 도서관이 잘 만들어져서 이제 현장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들은 얘기가 2008년에 리먼 그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도서관을 추진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그 흐뭇해하면서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
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1년에 그 DC의 중앙도서관인 마틴 루터킹 기념도서관에서 혁신안을 근데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그 키워드, 이 도서관은 당신의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이 철학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네들이 혁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시는 시민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도서관 건립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관장이고 또 이제는 도서관 이용을 하는 서울의 시민으로서 서울시에 제안을 드리면 공공도서관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설정을 하고 지속 가능한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 그리고 역량 있는 인적 자원 개발과 함께 글로벌 도시에 걸맞는 최고의 도서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그 두 번째 발제를 듣겠습니다. 서울시 도서관 정책과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유정희 서울시의원님,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5분 정도가 딜레이 돼서 40분에 시작하시니까 11시까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하시죠. 쪽부터고요. 네, 39쪽부터고 저도 이참에 서울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좀 이것저것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이제 참고 자료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자료 내용은 책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책자와 함께 책자를 참고로 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도서관 뭐 책하고 사실 인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으시면은 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꽤 유명한 서점을 30년 넘게 운영을 했고요. 네, 우리 이정수 관장님은 잘 아시죠? 30년 넘게 운영을 했고 제가 그 서점을 운영을 하고 지키느라고 국가보호법으로 구속이 돼서 감옥살이도 했고요. 그 유명한 남영동 대공문실에서 이제 고문도 당하고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서점을 지켰는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공공도서관 또는 마을도서관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공공도서관 또는 마을도서관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예, 몇 분 계시네요.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이용하신다는 분. 예, 한 분, 두 분, 세 분 정도 계시고요. 예, 저도 공공도서관 우리 관악구에 관악도서관 회원증을 갖고 있습니다. 회원증을 갖고 있는데 이용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용을 여러 번 한 적이 있고요. 제가 오늘 이 토론회를 이제 오기영 의원실에서 이제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보니 이제 저한테 요청이 와서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발제하는 부분은 서울시 도서관 정책과 개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 다음으로 토론하실 황승일 과장님은 서울시 권역별 도서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라서 저는 권역별 도서관하고 언뜻 보면 좀 약간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서울시 도서관 정책
또는 권역별 도서관의 현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인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서관 정책과 개선 과제에서 보면 저는 첫 번째로 지금 이거 권역별 도서관 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토론회잖아요. 예.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약속을 지켜라, 계획대로 해라입니다. 왜 권역별 도서관이 2018년도에 계획이 세워졌는데 지금 2023년이에요. 5년이나 됐는데 지지부진한가? 우리 그 정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도대체 어느 세월에 그나마 관악은 그래도 토지 매입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뭐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아직도 용역 중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시민들한테 보다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전시성 또는 행사성의 행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제 그 발제 그 토론 자료집에 나와 있지만 책 읽는 서울시장, 서울광장 그리고 책 읽는 광화문 광장에 나오는데 이 예산이 서울광장이 27억이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2억 9천만 원, 뭐 대략 3억이 더 추가가 돼서 30억이고요. 광화문 광장 예산이 20억인데 이번에 추경에 5억이 더 추가가 돼서 25억입니다. 그거 두 개만 합해도 55억이죠. 55억인데 황당한 것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다 없애버렸죠. 그것도 하루아침에 지자체하고 협의도 없이. 그래서 한동안 그 부분이 뭐 약자와의 동의한다는데 정말 지역에서 서민들을 위한 도서관 예산을 깎는다는 게 말이 되냐 해서 다시 이번에 추경해서 살렸거든요. 그게 이제 7억 8천 뭐 이렇게 되는데 너무 이게 언밸런스 하잖아요. 정부가 아니잖아요. 정말 책을 읽는 것을 장려하고 시민들이 책 읽기를 원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도서관 예산, 공공도서관 예산, 작은 도서관 예산도 그에 비례해서 올렸어야죠. 여기는 55억인데 7억 8천, 8억짜리 예산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 경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의 기능은 장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딴 데서 구하지 못하는 책, 내가 사고 싶은데 뭐 좀 여의치 않은 책, 뭐 너무 비싼 책, 귀한 책 이런 것들을 이 장서로 보관을 하고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까 뉴욕 공공도서관 장서가 제가 보니까 5천만 권? 근데 지금 서울 도서관은 장서가 혹시 얼마인지 50만 권. 아이고. 1%예요. 100분의 1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인구 수도 저기 1000만, 뭐 대한민국 가장 앞선 도시고 세계 최고를 위해서 그 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서울시가 서울 도서관이 50만 권? 예, 이거는 너무 한심한 수준인 거죠. 한심한 수준. 그 서울 도서관이 지금 만들어진 게 개관이 된 게 2012년이에요. 2012년이어서 정말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불과 10년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관악도서관은 그것보다 더 일찍이었던 것 같은데 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관악도서관만 해도 2002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이나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도서관 정책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점들에서 검토가 되고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개선 과제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도서관은 그 오는 시민들을 기다리는 도서관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책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책 읽는 서울 광장, 책 읽는 광화문 광장은요, 서울 도서관의 프로그램입니다. 서울 도서관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리는 동네에 있는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하는 거 혹시 뭐 알지도 못하죠.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서울시에 있는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은 일정한 규모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뉘어지잖아요. 아까 이제 발제도 나왔지만 대략 170개 정도입니다. 공공도서관이. 그리고 그 작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800개소예요. 1,800개소인데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환경 내에서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은 뭐 이제 숫자는 파악을 했는데 뭐 프로그램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55억짜리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를 지자체가 25개구라 한다면, 25개로 나눈다면 한 구에서 2억 정도 되는 그런 책과 관련된 행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서울 시민이 서울 광장에 오고 광화문 광장에 오는 거 관악구 주민이 서울 광장에 오고 그 광화문 광장에 오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관악구청 앞에서 책 읽기 행사에 참여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좀 더 지역의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더 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진짜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요. 서울시 행정이 진정성이 있다면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에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이거 굳이 저 예산을 깎고 싶지 않아요. 깎지 않았어요. 단지 그거 하려면 여기도 그만큼 해줘라. 25개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도 그만큼 해줘라. 그 7억 8천 그거 깎았는데 그거 외에라도 그 작은 공공도서관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2022년보다 2023년도에 한 개소마다 대략 100만 원씩 더 깎였습니다.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깎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잘 넘겨주시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우리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아까 저작권 보호, 이제 우리가 책도 있고 이제 요새는 이제 전자책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서울 도서관도 전자책에 대한 해킹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용역 업체가 이제 손해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내고, 그리고 그 해킹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에 이제 서적을 비치를 하면 그 저자는 저작권에 대해서 사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저작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뭐 정가에 몇 배를 주고 그 전자책을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작권을 따로 보상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자들이 이런 저작권을 제대로 보장을 받아야 창작 활동도 마음 놓고 할 수가 있고, 보다 좋은 창작물이 나와야 그것이 또 이제 시민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개선을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통계를 쫙 내봤는데, 아까 서울시 공공도서관 170개, 180에서 170개로 약간 줄었습니다. 이제 규모도 조정이 되고 뭐 없어지는 데도 있고 줄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22개 관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도 훌쩍 지나가네요. 네, 훌쩍 지나가고 뭐 자료는 뭐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5분 정도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럭저럭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 좀 보여주시죠. 마지막. 네, 여기. 저는 어렸을 때 그 도서관이 없었어요. 제가 그 60년대 생이거든요. 그 도서관이 동네에도 없었고 생각해보면 학교에도 없었어요. 저는 옆집에서 책을 빌려봤어요. 좀 옆집에 이렇게 좀 잘 살고 책이 많은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서 빌려보고 이제 그랬는데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뭐 도서관은 그렇다 하지만 그 학교 차원에서 독후감 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장려를 한 것 같아요. 책 읽기에 대해서. 근데 요새는 워낙 뭐 입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취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작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인문학은 우리 인간이 인간다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아시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유명한 빌 게이츠, 나를 키운 것은 공공도서관, 마을 도서관이었다. 그리고 내가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었다. 라는 말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 축약해서 우리 발표해 주신 유정희 서울시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부터 이제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에 이어서 플로어의 질의응답을 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아까 조금 양해 말씀드린 대로 이정수 전 서울도서관장님이 진행하시면서 토론 1, 2 듣고 그 다음에 플로어와 같이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지금 저희가 잠깐만 정리를 하겠어요. PPT는 지금 필요 없으시지요? 예, PPT. 시의원님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부터는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처음 임해주실 분은 우리 서울시 문화본부의 문화시설과장으로 계신 황승일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5분인가요? 5분. 5분, 네네네. 여기 전체 10분을 잘못 봤습니다. 예. 서울시 문화시설 과장입니다. 먼저 금일 토론회, 건립 토론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기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토론자분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잘 설명드리고 경청해서 업무에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저성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초 2019년도에 발표했듯이 6개 서울시 분관 도서관을 건립을 함에 있어서 사업 기간은 30년까지고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549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립도서관 서대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공정이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이고요. 현재 설계는 지하 1층에서 5층 정도 면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으로는 향후 설계 영역을 24년 2월까지 마치고 24년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개관은 27년 목표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악도서관입니다. 관악도서관도 서대문처럼 27년 준공 예정이고요. 이거는 행복주택, 공공주택 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고요. 연면적은 5,308인데 저희가 복합화
시설까지 하면 2,249까지 하면 한 7,000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설계 용역 지금 진행 중이고요. 24년까지 마치고 24년 8월에 공사 착공해서 27년 개관 목표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 도서관입니다. 지금 설계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7, 8월 정도 공모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안으로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연면적은 그 실내 면적은 25,000, 야외 면적은 10,000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공모를 6월부터 6, 7월 정도 진행을 하면 25년까지 상반기까지 마치고 공사는 25년 7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도서관입니다. 강서도서관은 연면적 12,0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2개 동으로 해서 도서관동과 도서관, 그다음 문화동과 그다음에 생활체육동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 및 또 투심 행정 절차들을 5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9월까지 마치고 내년에 하반기에 설계 공모와 설계 용역을 해서 공사는 26년 하반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파도서관은 지금 현재 대상지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듣고 하다가 지금 잠시 지금 진행이 좀 더디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그 타당성 조사를 원래 이제 연초 본예산에는 없는데 예산을 7천만 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도서관은 지금 부지 면적이 지금 3,100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사유지가 한 2,000제곱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상으로는 10,000제곱미터 정도 연면적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그 도봉구와 이렇게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그다음 복합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을 좀 저희가 이해를 해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으로는 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안찬수 세계문사회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이시고 또 보건부의 도서관 정책 협의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기영 국회의원님과 그 외 국회의원님 서울특별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토론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목을 서울특별시 서울 대표도서관 및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수 전 관장님하고 유정희 시의원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자료를 다 넘기시고요. 지금 들고 계신 자료지 96쪽에 4번에 다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의 그 지식문화도시 서울 비전, 서울을 어떻게 지식문화도시를 만들 것인가, 책 읽는 시민들의 도시로 만들 것인가 하는 비전, 그 비전을 계속 가져가야 하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자면 지금 현재 구상 이미 시민들께 밝힌 서울 대표도서관 및 권역별 시립도서관을 적극 추진해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황세일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9년에
이미 내놓은 계획에 비추어 보면 지역별, 권역별 편차가 생기고 있다. 이 편차를 좀 줄이기 위해 애를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계획 발표 시에는 2025년이 개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30년 이후까지 늦춰지고 있다 하는데 이 시기도 가급적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뭐 그런 말씀. 이게 오늘 토론회에 뭐 취지랄까 이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가운데 몇몇 지역구는 거의 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사회적으로 관심을 환기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회에 그 얘기를 하고 또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서울 시민의 그런 갈망에 이 도서관이 빨리 개관하기를 아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조금 별도로 제가 그냥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크게 5가지 정도 그냥 간단하게 메모했는데요. 그 시간이 한 3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몸담고 있는 책 읽는 사회는 그 2000년대 초반에 MBC 느낌표하고 책을 읽읍시다 캠페인하면서 전국의 기적의 도서관 건립해 온 단체입니다. 지난주에 17번째 인제 기적의 도서관을 개관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 새로운 밀레니엄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책 읽는 사회, 책 읽는 나라로 가자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기본 구상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구상 중에 하나가 강화문에 오른쪽 강화문에 서서 오른쪽에 보면 정부 종합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교부 청사가 있고 왼쪽에는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이 있고 그 문화부 건물, 의정부 건물에 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서울시가 말씀하시는 2019년에 계획 발표한 인문사회학이라든지 과학환경이라든지 창업 비즈니스라든지 공예예술이라든지 그런 도서관으로 좀 만들면 안 되겠냐 하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냥 구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송현동 부지에 아마 뭐 미술관 같은 게 들어올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거기다가 책, 도서관, 뭐 기록관, 우리가 조선 완조실록을 비롯해서 기록의 나라인데 직지의 나라고 그런 걸 도대체 시민이 볼 수가 없다. 외국에 관광객이 와도 도대체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런 걸 볼 수 있는 책 문화관 이런 거 좀 지어보면 어떻겠냐 이런 사회적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꿈 같은 얘기지만 저는 그런 얘기들 계속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제가 국회 2005년 6년에 열심히 와서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이 지금 현재 2022년 개정 말고 2006년 개정, 2007년 4월 5일 시행된 도서관법 개정 논의에 깊이 관여를 하고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구상이 우리나라 행정체제가 3체제입니다. 중앙정부 국가가 있고 광역시도가 있고 기초시군구가 있는데 도서관은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 그 법에 광역대표도서관이라는 개념을 넣고 그것을 시행 추진하자 그랬는데요. 지금 서울도서관 2007년 4월 5일 시행인데 서울도서관이 개관한 게 2012년입니다. 그 옛 시청사 건물을 도서관으로 하겠다 하신 분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황 과장님 이런 국회 토론에 있었는데
더 열심히 좀 추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2007년에 도서관법이 광역 대표 도서관 개념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서울시가 5년 뒤에 개관했습니다. 심지어요, 17개 시도 중에 현재 대구는 대구 광역시립도서관을 11년에 지정하고 현재 새로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세종시는 2021년에서야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또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에 시행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지금 도봉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양쪽에 청소년 그 시설하고 또 다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게 매입하는 그 문제가 걸려서 그렇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계기마다 저는 도서관 관련 정책부서나 또는 문화시설과 이런 문화부서에서 시민들께 밝혀야 온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자료를 보시면요, 제가 일부러 그 관련된 권역별 도서관이 지정된 그 서울특별시 의회는 물론이고요, 자치구의회 검색하는 한 검색해봤습니다. 검색했는데 오늘 여기 옆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늘 명함 주고 받았지만 서울시당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러지만 이 의제는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여야가 함께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고 서울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보십시오. 여기 지금 쭉쭉쭉 넘겨보시면 서울시 문화본부장 여기 지금 발표할 때는 뭐 서정엽 또 유현식 이런 분들 쭉 있다가 또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84쪽에 보면 신낙형 의원이요, 국민의힘 의원인데 무지무지 길게 구정 질의하고 계십니다. 강서구 그 권역별 도서관 관련해서요. 그리고 또 여기 87쪽에 신복자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얘기 여기 지금 다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여야를 넘어선 문제다. 그런 말씀드리고 지역 현안으로 보면 지역의 이 권역별 시립도서관이 플러스 전농동에 동대문, 저는 동대문 대표라고 지금 이 자료에도 말씀드려놨는데 지금 그 예청사 서울도서관이라고 이 명칭되어 있는 도서관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도서관 건립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발표했을 때 계획상의 창업 비즈니스, 과학, 환경, 공예예술, 인문사회가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 사회를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개념들이 특화되어 있는 그런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대략 서울시가 1000만 인구라고 했을 때 25개 자치구면 한 구 평균 40만 인구입니다. 근데 아까 유정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빌 게이츠가 그 활동했던 게 시애틀인데 시애틀이 현재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73만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한 65만 그 사이였는데 여기가 중앙도서관 초기 장소가 70만 건입니다. 목표 장소 120만 건의 중앙도서관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도서관 확충해서 26개의 규모 있는 도서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말한 도서관이 그런 도서관들입니다. 빌 게이츠가 여기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개 자치구가 지금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런 요구들을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권역별 시립도서관 이렇게 서울 시립도서관을 졌지만 그 나머지 권역별 시립도서관 같지 않은 곳들도 그런 시민들의 열망이 분명히 생겨날 거다. 이 도서관 정책하면 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시애틀식으로 그런 시애틀 한 구로와 보면 그런 정도의 비전을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 뭐 그런 얘기 드리고요. 5번째인데요. 예산 문제입니다. 원래 계획 발표할 때 3,100억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오늘 우리 황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5,549억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계획이 2019년이고 오늘 2023년 아닙니까? 불과 4년도 3년 지났는데 예산이 계획 대비 2,000억이 늘어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 시애틀에 제가 그 공공도서관 확충계획, 그 중앙도서관 새로 그 준비할 때 의회에 가서 설명한 자료를 봤는데요.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예산 그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가지고 그걸 붙여가지고 의회에 내놨더라고요. 그 이제 그 시애틀 데보라 제이콥스라는 여성 사서인데 시티 라이브러리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증액을 하면요, 이 프로젝트는 1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예 1조식으로 이렇게 확 늘려서 예산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기적으로 편차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시민들께 언제 이렇게 뭔 일이 차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추진한다라는 거를 서울도서관이든 또는 뭐 하여튼 서울의 그 문화본부 지금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계속 발표해 주셔야 마땅하다. 보도자료도 한 번씩 내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지금 단지 지금 현재 지어지는 차원이 아니고 저는 더 계획을 적극적으로 담아내셔야 한다. 이거는 오세훈 시장, 박원순 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를 떠난 문제다. 대한민국 서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라면 거기에 마땅한 도서관을 가져야 한다.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안찬수 이사님 토론 발제 버금하는 토론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 잘 들었고 지금 장경태 의원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잠깐 네, 예, 장경태 의원님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고요. 지금 대표도서관 말씀 계속하셨는데 서울 동대문구 을에 지금 국회의원이십니다. 저 앞쪽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죠. 그러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포기하시고 토론하라고 이 맥락을 끊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발제하고 또 토론자들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서 온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집 맞은편이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동부권 권역별 도서관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신문에서 다른 지역이 뭐 설계에 들어갔다, 어떤 게 이제 반영이 됐다 이런 이제 계획들이 발표가 됐는데 도봉구하고 다른 곳 한 곳 두 곳이 이제 이유 없이 멈춰섰다는 기사를 보시고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도 당연히 이제 계획이 잡혔고 뭐 투자 심사도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그쪽 이제 역세권 도시 계획도 이제 고시가 됐고 그래서 곧 되겠거니 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예요. 서울시랑 협의 중이다.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더니
또 자치구랑 협의 중인데 뭐 리모델링, 재건축, 복합화 등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애초에 이 권역별 그 도서관이 이제 계획이 됐던 건 그 지역의 문화적인 균형 발전이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봤을 때 다 아시겠지만 서울의 동북권, 특히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많이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이제 저희도 생각하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인문사회과학 특화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는데 이게 딱 멈춰서고 되게 애매모호한 말로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구의원인 저도 무슨 내용으로 조율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율하고 계시는 건지, 그 다음에 발표된 계획에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도봉구만 멈춰 선 건지 그 대답을 꼭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도봉구만 지금 멈춰섰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도봉구만 멈춰선 건 아니고요. 저희가 6개 도서관을 이제 이 도서관 짓는다는 게 지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요구사항들이나 의견들이 지역별로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봉 같은 경우도 뭐 도시계획 결정해 놓은 걸 사유지 그걸 해제하고 시유지만 짓자, 아니면은 또 뭐 복합화를 하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도서관을 지음에 있어서 일단 이 6개 도서관 부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진행을 똑같이 하면 물론 좋겠죠. 근데 이 많은 인력과 또 재정이 그렇게 또 투입을 일시에 한다는 것도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지가 확보돼 있고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서대문 같은 경우는 또 뭐 기부자가 있어서 300억을 또 기부를 했고 하여튼 진행이 빨리 되고 좀 이렇게 나중에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송파나 도봉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부지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또 송파 예를 들면 송파도 이제 단초에는 이제 뭐 단순 도서관 부지였는데 또 거기에 이제 또 빨리 지어달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또 필요 시설들이 많으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또 이렇게 좀 다양한 시설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송파구하고 일단 협의를 좀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필요 시설들이 얼마만큼이 필요한 건지 또 그런 부분들도 또 이번에 이제 좀 영역을 통해서 또 도출을 하고 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한꺼번에 갈 수 없다는 거는 저도 제가 5년이지만 개방형으로 공무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행정 처리라고 하는 게 또 상당히 복잡하고 해서 일단은 뭐 이제 과장님 말씀을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또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시면서 조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한두 분 정도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저희가 준비가 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까도 우리 홍근정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강남부 균형 발전의 틀에서 문화적인 부분, 교통 부분 여러 가지가 말로만 격차 해소해요. 그래서 저희 도봉구는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도 제한 저희 별로 없어요. 특혜 보는 거. 뭐 교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학 경전철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맨날 조기착공만 부르짖으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로도 저희 구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우리 도봉구에서 큰 선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도봉구는 정말 도봉구에서 서울시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는 구예요. 근데 말로만 강남부 균형 발전입니다. 좀 제발 서울시에서도 외천만 되지 마시고 몸소 실제적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좀 과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뿐만 아니라 모든 도봉구에서 만드는 일,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일들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좀 노력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올해 이제 1월에 왔는데요. 사실 과장 보직 한 5번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1월부터 지금 6월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관심들 너무 많으시고 너무 뭐 하여튼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 해서 하여튼 저 뭐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자세한 오늘 그 있었던 내용들 위에 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그 과장님 도봉구라는 것을 인식을 좀 해주세요. 항상. 네, 우리 지금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우리 과장님. 은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너무 과장님 개인으로 좀 몰아붙이는 이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또 옆에 팀장님이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윗분들한테 보고해서 정책적인 어떤 실효성이 좀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 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종수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에 따르면 사실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고 보고 책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공간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도서관의 기능, 장서의 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책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없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을 가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도서관 그 본연의 기능의 확충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뭐 수영장이 문화복합 공간으로서 복합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어서 좀 지연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공모하고 용역하는 기간이 너무 과도하게 긴 부분도 느껴지고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설계 용역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복합에 너무 포커싱이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각 지자체마다 구마다 뭐 문화재단도 있고요, 문화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50+ 재단 이런 데서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뭐 수영장이니 뭐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첩되어지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생략하고 도서관 기능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그 시민들이 그런 지식 정보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아까 이제 어떤 구 보니까 뭐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뭐 그러는데 사실 지역에서 저는 이제 자치구에서 한 13년 정도 도서관 관장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저희 자치구 제가 일했던 자치구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체육회관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시면 또 이제 선거 처리되거나 이러면 이제 또 그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또 내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당장은 이웃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것이 또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어서 뭐 이것이 제대로 지어졌네, 뭐 잘못 지었네 이런 얘기들이 논란이 있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이제 처음에 기획했던 거하고 조금 달라졌는데 이것이 좀 더 당장에 그 인근에 있는
있는 분들은 좋은 거죠. 뭐 도서관도 이용하고 다른 시설들도 이용하니까. 근데 이거는 시에서 한다고 하는 거는 구시설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뭐 다 시에서 또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리고 그 도서관에 대한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안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시민들 그 조사까지, 그 여론조사까지 다 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은 사실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없으시면 토론은 접고 우리 장경태 의원님 바쁘신데 찾아주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서울 대표 도서관 및 권역별 시립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 12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 이후에 23년 착공, 25년 완공을 비롯한 뭐 늦어도 26년에는 완공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한 2년 정도 설계계획 공모부터 시작해서 최소 2년 정도는 좀 이제 지연되고 있다 보고요. 사실 시장이 교체돼도 시민은 교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편의시설에 대한 진척과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아쉬움과 많은 안타까움, 또 정말 강력하게 관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어려운 발걸음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래도 정말 과장님께는 감사드리지만 서울시의 시정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전철 도시계획철도망도 2020년 11월에 다 발표된 내용이고 지금 예타 대상 사업 선정돼서 다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시정이 다 2년씩 이렇게 다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지금 2년 지연됐고 앞으로 언제까지 지연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은 29년이라고 하지만 29년 완공까지는 뭐 아직 먼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계획 진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5개 권역을 포함한 또 도봉구까지도 모든 서울 시민들이 공평하게 우리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건강한 토론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11시 반이거든요. 시간이 약간 지체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어진 시간 안에 순조롭게 토론회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토론회 준비해 주신 오기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국회의원님들 감사 인사드리고, 또 실무적으로 우리 유기훈 보좌관님이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박수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황승일 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주시고 또 고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쁘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돌아가셔서 내 삶이 바뀌는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한 걸음씩 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특별히 정말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SK 브로드밴드 양진호 기자님, 김대우 기자님과 촬영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관심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어려운 자리, 오늘 다들 어려운 자리지만 특히 우리 황승일 과장님하고 또 서울시에서 팀장님들하고 많이 나오셨어요. 지금 다 듣고 가시니까. 그리고 도봉구에서도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우리 김정은 그 주무관님, 예, 팀장님이신가요? 주무관님 나오셔서 조용하게 끝까지 듣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분위기를 보셨을 거고, 우리 유정희 시의원님 정말 어려운 또 굉장히 지금 정례회 기간이고 막 굉장히 끝나자마자 아주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또 해당 또 서울시 의회에서도 같이 여러분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서울시당에서도 오셨고 또 많은 시민분들 함께 하셔서 50여 분이 훌쩍 넘는 이제 수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 도봉구에서 특별히
의원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이태용 의원님, 이성민 의원님, 손혜영 의원님, 홍은정 의원님, 또 뭐 강철웅 의원님, 그래서 뭐 거의 다 오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때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길까지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예, 오늘의 자리를 저희가 잘 정리해서 좋은 성과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